예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인시디어스 그들이 넘어왔다 영화를 막 보고 와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. 일단 첫 인상은요, 스티븐 킹 소설 느낌 비슷합니다. 그래서 스티븐 킹 소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뭐 안개라든지 이런 영화는 이제 크리처물인데, 뭐 샤이닝 같은 것도 이제 스티븐 킹 원작이기도 하고, 스티븐 킹 소설에 보면은 감기라는 그 TV 시리즈 제가 조금 계속해서 봤는데, 그 시리즈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정령 개념이 나와서 어떻게 보면은 어, 영매들이 나와서 어떤 뭐 지옥의 마왕이라든지 조금 뭐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게 말하면서 웃기는 게 정말 뭐 지옥의 마왕이라든지 이런 존재를 불러오잖아요. 근데 그게 약간 미국 맛이죠. 그러니까 이게 좀 표현이 그럴 수가 있는데 어쨌든 약간 미국 맛이거든요. 공포가 약간 미국 공포에 무슨 맛이 있겠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약간 좀 버터 맛이 나는 그런 무서움이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게 어떤 미국 장르적인 느낌의 공포 영화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전통의 맥락에 있는 영화라고 봤고요. 저는 사실은 인시디어스 시리즈를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. 그래서 요번에 처음 이렇게 봤고 그들이 넘어왔다를 처음 봤는데 영화는 재밌었습니다. 그리고 뭐 간단하게 스포일러가 조금 포함이 될 수밖에는 없는데요. 그거는 제가 뭐 제목에다 이렇게 적어 놓겠습니다. 스포일러 있다라고요. 주인공이 젬마가 있는데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이렇게 사망하는 모습을 보고 그 트라우마에 겪고 있고 그로부터 이제 시간이 20년 정도 흐른 후에 이야기인데요. 그리고 나서 남편 없이 혼자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젬마에게는 하나의 어떤 능력이 있는데 시놉시스에서도 또 보실 수가 있겠지만은 죽은 자와 이렇게 어떻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죠. 하지만은 이 그녀의 능력이 조금 더 극대화가 될 때는 잠을 잘 때, 꿈을 꿀 때 그 꿈속에서 어떻게 보면 더 구체화가 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여성입니다. 그리고 이 꿈이라는 소재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점점 더 사태를 좀 더 크게 구체화시키는데요. 어떻게 보면 유체 이탈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공간의 차원으로 어떻게 보면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부여가 된 것이 이제 젬마의 능력인데, 사실은 그녀와 조금 스포일러입니다. 그녀와 그녀의 어머니 그리고 그녀의 딸까지 어떤 영매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세 할머니 그리고 엄마 그리고 손녀까지 그런 능력이 있는데, 잠을 자서 꿈을 꾸는 과정에서 그 내세의 죽은 자들을 현세로 끌어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캐리어 역할, 운반자의 역할, 트래블러 이런 운반자 역할을 한다라고 영화 속에서 설정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. 하지만은 영화의 말미에 가서 사실은 젬마가 어, 그 단순히 수동적인 운반자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상황을 규정할 수 있는 더 먼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강한 영매로 거듭나면서 그 영화를 풀어나가게 됩니다. 사실은 이 영화는 제가 조금은 어렵기도 하면서도 마지막에 또 이제 쫙 풀어줘요. 근데 마지막에 푸는 장면이 굉장히 좋았는데, 저는 약간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사이비 교주 겸 지옥의 마왕 비슷한 그런 존재가 여기 나오는데,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사이비 교주 같아요. 이 사이비 교주가 이런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어, 영원한 그 삶을 줄겠다라고 이제 뻥을 치고 다니는데, 그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젬마와 같은 운반자예요. 그 운반자를 매개로 해서 이 매개가 키가 돼서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약속했던 그러니까 살아 있을 때 속여 먹었을 거잖아요. 그러니까 사이비 교주니까 살아 있을 때 속여 먹고 죽었을 때 너희를 다시 이 운반자의 매개를 통해서 현세로 복귀를 시켜줄게 이렇게 사기를 쳐놓은 거야. 근데 이 사기 규모가 너무 커. 그러니까 좀 무능해. 이 지옥의 마왕이라는 얘가
좀 씻었으면 좋겠어.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유령들 다 조금 농담이고요. 근데 좀 진짜 좀 씻었으면 좋겠어요. 아무리 이게 그거라도 좀 씻고 나와야지. 어쨌든 간에 좀 무능해. 제가 봐도 좀 무능한 X예요. 그러니까 이 무능한 놈이야. 그러니까 약은 엄청 팔았어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살아 있을 때 다시 니네가 죽었을 때 얘란 이런 젬마 같은 운반자 있으면은 다시 이렇게 복귀시켜 줄게. 이걸로 공갈을 쳐놓은 것 같은데 그게 능력이 돼야지 뭐 공갈을 치고 자시고지 능력도 안 되는 놈이 그 뻥만 치니까 대기 상태에 있는 유령들이 한삼택이야. 그래가지고 이제 와야 되는데 이게 막힌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제 막 발광질하는 그 시퀀스들이 많은데 조금 가면 갈수록 조금 맥은 좀 빠지더라고요. 약간. 근데 감동은 받았어요. 제가 또 이 모녀 간의 그런 사랑이라든지 어머니의 사랑 이런 이를 그래서 뜬금없이 이게 감동 제가 조금 이제 좀 감동을 잘 받는 성격인 것 같아요. 성격이에요. 그래서 이게 보면은 또 감동의 눈물이 흘러야 되나 약간 좀 감동 또 먹먹해지는 지점도 있고.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거를 넘어서는 저 지옥의 마왕의 저 무능의 끝. 어, 좀 그랬다. 그리고 그 비디오 장면은 꽤 섬찟하면서도 무서웠어요. 무서웠나? 무서웠다고 할게요. 하여튼 그게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그러니까 이 지옥의 마왕이 그러니까 생전에 얘도 이제 오락가락한 상태거든요. 제가 봤을 때는. 그러니까 이 지옥의 마왕이 그러니까 약간 주식 스탁 마케터 아니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 투자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. 근데 좀 무능해. 어쨌든 간에. 그래서 이제 비디오로에다가 이렇게 녹화를 뜨면서 막 이게 살아있을 때 이제 공갈 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조금 이제 좀 깼고 그리고 설정 중에 하나가 이게 이 지옥의 마왕이나 이 무능한 지옥의 뭐 이런 마왕 놈이나 젬마 같은 영매들은 자면은 이계에 이계에서 이계나 내세에서 이렇게 빠박빠박을 할 수가 있어요. 뭐 이런 걸 할 수가 있어. 근데 잘 때는 뭐야? 그냥 무방비 상태여야 돼. 그냥 잠에 들어야 돼. 무조건 잠에 들어야 돼. 그건 설정이 나와요, 영화에. 그래서 이 지옥의 마왕이 이 무능한 놈을 또 모시는 또 노인네들이 있는데 그 노인네들이 또 이제 그 이렇게 자야 돼요.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돼? 이게 드라큘라 뱀파이어처럼 어디서 자고 있어야 돼. 그래야지 이제 꿈으로 빠지니까. 근데 얘를 딱딱 이렇게 깨우면은 얘네는 이제 이계에서 못 활동해요. 다시 빠꾸 해야 돼.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재밌었고 저는 오히려 이 영화에서 그 앨리스라는 그 영매 할머니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성령 비슷한 그런 홀리 스피릿 같은 역할을 하시는 앨리스 할머니가 나오는데 저는 굉장히 이 엉망진창의 상황에서 그러니까 사실 젬마도 지금 민정신이 아닌 것 같아. 근데 여주인공도. 근데 이 앨리스 할머니가 좀 묵직하게 그게 균형을 좀 잡아 주신 것 같아가지고 좀 보면서 좋았습니다. 뭐, 제가 좀 엉뚱한 얘기는 했는데, 또 보시면은 제 말이 맞다라는 걸 조금 느끼실 거예요. 그러니까 볼 때는 무서워요. 극장에서 봐서 그런지 충분히 그 호러 영화의 그런 어떤 지점은 분명히 있었는데, 이게 끝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영화의 그 어떤 먹먹한 감정이나 먹먹한 이런 지점이 조금 금방 이렇게 휘발되는 듯이 사라지더라고요. 그건 좀 아쉬웠고 볼 때는 재밌었던 것 같은데 딱 나오니까 저거 제가 좀 무능한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. 그 지옥의 마왕이 생각보다 무능하다. 그래서 그리고 능력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사람을 끌어 모았을까? 뭐 약간 피라미드처럼 끌어모은 것 같은데 좀 이해도 안 가고 속은 사람들도 좀 그렇고 뭐 그랬고 젬마가 충분히 이길 만한 싸움을 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조금은 뭐 어제 위커맨도 보고 인시디어스도 봤는데 저도 공포 영화를 좋아해요. 다 좋아하는데 조금은 좀 아쉬웠다.
오히려 유전 같은 영화, 아리 에스터 감독의 유전 같은 영화는 보고 나서도 무섭고 보고 나서도 찝찝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게 좀 오래 가잖아요, 그것도. 근데 이 영화는 다소 휘발성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. 그런 무서움에 대해서. 뭐 나쁜 영화는 아닙니다. 킬링 타임용으로는 좋은 영화고 이렇게 데이트하실 때나 이렇게 가볍게 또 혼자서 이렇게 극장 나들이 하실 때 친구분들하고 보실 때도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생각보다 어, 조금 감동의 차원을 조금 줄이려고 했으면은 오히려 더 영화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렇게 젬마 남자친구 닉과 그 또 흑인 앨리스 영매를 도와주는 그 문신 시술사 여자분 한 분이 이렇게 오렌지로 이렇게 그 계획을 이렇게 짧게 브리핑하는 그런 시퀀스가 있는데 그거 보고 저는 사실 못 알아들었거든요. 그래서 나는 머리가 나쁘다. 플러스 나는 머리가 나쁜데 내가 머리가 나쁘다고 한다면은 나같이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은 관객들을 위해서 조금만 쉽게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너무 그 계획이 복잡해. 그리고 그때까지 제가 눈치가 없는 걸 수도 있는데 영화 상황 설정이 잘 이해가 안 갔어요. 근데 중후반부 한 40분부터 그때부터 이러면서 좀 더 재밌더라고요. 그러니까 조금 더 그 앞에서 쓸데없는 놀래킴이나 쓸데없는 분위기 잡기를 좀 줄이고 조금 더 장르적인 그런 게임을 즐길 수 있게 공포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분명히 스티븐 킹 같은 장르 소설 머리 쓰는 지점이 분명히 있는 작품이거든요. 그러면 SR이 공포 놀래키고 분위기 잡고 이런 걸 좀 포기하고 앞선 부분에 그런 이런 장르 게임적인 지점을 악마와의 머리 싸움, 뭐 지옥의 마왕과의 걔도 그러면 지옥의 마왕도 조금 더 구체화가 됐을 거 아니에요. 그리고 거기에 있는 뜬금없는 사람들도 그 유령들도 사실은 그 피라미드에 속은 사람들 같잖아요. 사실은 저 빠가한테 속았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것도 좀 아쉬웠던 것 같고 조금은 더 잘 그리고 감동을 좀 줄였으면 또 왜 이렇게 또 헐리우드에도 이렇게 신파가 많은지 하여튼 그것도 좀 그랬다. 그래서 조금 머리를 쓰는 지점으로 갔다라면 더 영화가 더 재밌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을 좀 남기는 영화지만 그래도 재밌는 영화였다는 거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. 인시디어스 그들이 넘어왔다 후기였습니다. 후기였고요.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도 조금 부탁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